이어서 유체역학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이 정도는 유체는 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뭐 밀도, 비체적, 비중량, 비중, 예,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먼저 알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문제 풀고 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는 산업기사 시험에서부터 기술사 시험에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밀도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물질의 단위 최적당 질량을 말합니다. 물질의 단위 최적당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의 단위 최적당, 물의 어떠한 단위 최적이라는 말이 그냥 부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만 단위 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틀을 갖춘 부피를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에 되는 우리는 단위 최적을 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질량을 밀도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온 겁니다. 단위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 퍼 미터 삼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킬로그램 퍼 미터 삼승이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단위 최적이 미터 삼승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이 제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미터 세제곱당 일정한 킬로그램 질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밀도를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고, 이거는 정말 기사 시험에서 기술사 시험까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개념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밀도는 일반적으로 물의 밀도를 우리는 1000kg per 미터 삼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단위를 다 바꾸게 되면, 단위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를 바꾸게 되면 1000 뉴턴 세크의 제곱에 퍼 미터 4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킬로그램 퍼 미터 삼승인데 여기는 뉴턴 세크의 제곱에 퍼 미터 이게 뭐고? 이거 왜 복잡하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멘붕 오기 시작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요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밀도가 뭐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밀도가 뭐다 요것만 보시면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밀도의 공식입니다. 우리 밀도를 일반적으로 로우라고 부르고 이렇게 씁니다. 로우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로우는 m분의 v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 최적당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을 나타내는 m에 최적을 나타내는 v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로우는 pm분의 rt라고, 로우는 pm분의 rt라고, 요 공식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공식은 소방뿐만 아니라 위험물 다른 계산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 알아놓으시게 되면 굉장히 사용하실 때가 많다. 로는 m은 v는 p는 m은 t는 r은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비체적입니다.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입니다. 밀도의 역수라는 게 뭐냐면 밀도가 로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밀도가 로우라고 했으니까 밀도의 역수니까 밀도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체적은 여기 보시면 VS라고 보통 정리를 하는데, 밀도가 n분의 v였기 때문에 얘는 v분의 m이 됩니다. 밀도를 거꾸로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단위 최적당 질량입니다. 여기는 단위 질량당 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밀도를 알게 되면은 비최적을 바로 아시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VS는 V분의 M이니까 얘는 로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체적은 우리가 나중에 계산은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피를 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피를 유추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밀도가 주어진다든지 안 그러면은 밀도의 이 PM, RT 이것들의 조건들이 하나씩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뭐 세 가지를 알고 뭐 두 가지를 알고 두 가지를 알면 못 풀겠네요. 세 가지 정도를 알게 되면은 다시 또 비체적을 역수로 이용해 가지고 밀도를 구하게 되고 밀도를 구하면은 질량을 구할 수 있고 질량을 구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째 비중량입니다. 비중량은 물체의 단위 최적당 중량입니다. 아까 단위 최적당 최적이 비최적이었으면 단위 최적당 중량이 비중량입니다. 중량은 또 뭐냐? 여기는 밀도는 질량이었잖아요. 여기는 중량이란 말입니다. 질량하고 중량하고 차이는 뭐냐면 질량은 순수한 물질의 무게를 질량이라고 합니다. 중량은 이 순수한 물질의 무게에 중력 가속도가 정해진다는데 중력 가속도는 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지구 아닙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중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왜 영화 보면은 하늘에서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체가 밑에서 하늘로 솟아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로켓 아니면. 로켓도 그러면 이 하늘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엔진과 에너지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가지고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물체에 가지고 있는 질량을 중력에 의해 가지고 밑으로 끌어당긴다는 거거든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중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를 중량이라 그럽니다. 중력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9.8m per sec의 제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구가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지구는 약간 이렇게 타원 모양이거든요. 타원 모양이기 때문에 이 적도가 있고 북극이 있고 여기 한국이 있으면 적도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조금 더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10.5, 10.2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극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최적이 높고 여기가 더 최적이 작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 9.6, 9.5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요렇게 요건 차이를 보내지만 일반적으로 중력 가속도는 우리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비중량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물체의 단위 최적당 중량을 비중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물을 지금까지 계속 예를 들고 있으니까 물의 비중량은 1000kg force per meter 세제곱. 아까 우리 질량 같은 경우에는 1000kg per meter 세제곱이라 했는데 여기는 킬로그램 옆에 F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걸 킬로그램 포스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또 중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1kg에 포스가 붙어가지고 중력 가속도가 아까 얘기했던 중력 가속도가 곱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중력 가속도가 곱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뉴턴으로 풀게 되면 여기에 아까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곱해졌다고 했기 때문에 9800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 물의 비중량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중량은 감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위 최적당 중량, 다시 말하자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 다시 말하자면 단위 최적당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보기 너무 굴래요. 로는 이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했다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을 빼내게 되면은 요 값이 우리가 아까 봤던 밀도 아닙니까? 요 값이 밀도기 때문에 비중량은 밀도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비중량이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문제에서 밀도를 주어지게 되면 비중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비중량을 주어지게 되면 밀도를 다시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밀도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피라든지 질량이라든지 분자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 비중입니다. 비중은 뭐냐면 어떤 물질 1cc의 무게와 4도씨 물 1cc의 무게와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비중은 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이 물질의 무게하고 이 물질의 똑같은 물의 무게를 나눈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 로가 어떤 온도에서 물의 밀도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물질의 밀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의 밀도를 나눠주게 되면은 비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물의 비중은 1입니다. 왜냐면 물에다가 물을 나누니까 1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수은의 비중은 13.5? 13.5인가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은의 비중은 13.5이기 때문에 물보다 무거워요. 물보다 무겁다는 말은 물에 깔아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물 비중이 1보다 크게 되면 1.1이 되거나 1.2가 되거나 1.1000001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물에 깔아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어떤 물질의 비중이 1보다 작게 되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뜬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물에 떠다닌다는 이야기는 비중이 1보다 비중이 물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중이 작다면 물에 뜬다는 이야기고 비중이 크다면 물에 깔아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물질의 밀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비중량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빛의 적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물질의 질량이라든지 밀도라든지 부피라든지 분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